지난해 11월에 노동 분야 적폐 청산을 위해서 장관 자문기구로 민간 노동 전문가들이 참여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9개월간 활동 마치고 이번에 여러 가지 권고안을 냈어요. 정교조 문제도 포함이 돼 있어서 참 논란입니다. 자, 이번에 위원장 맡았던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부터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예, 9개월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조사하실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예. 다른 부처는 주요 하나 두 개의 큰 이슈를 다뤘다 한다면은 저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겪어왔던 많은 행정상의 문제를 다 좀 수렴을 하고 그거를 15대 과제로 정리했고요. 예. 그 15대 과제 안에도 세부적으로 다루면 무척 많은 과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서 9개월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고하신 내용이 참 많은데 너무 또 충격적인 사안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먼저 여쭤볼게. 예. 국정원에서 거의 600명에 달하는 민간인에 관한 이 고용 보험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 이게 뭘 요구한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 조사 과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만 확인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민간인 개인에 대해서 한 600명 가까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개인 업체나 그러니까 민간 업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고용보험 정보를 국정원이 자기 활동의 필요로 수시로 요청했던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는 광주의 대안학교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찰 의혹으로 언론에도 이슈가 돼서 좀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워낙 그 사안을 다루긴 했습니다만 일일이 해당 개인에 대해서 추적하거나 그런 사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는 저희 이 위원회 차원으로는 힘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국정원에 그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왜 그런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고용행정에 대해서 유사하게 사찰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보 요구를 좀 자제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는 그런 정보를 외부에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등등 정보 협조할 때 이것이 이 사찰이나 개인정보 줄에 좀 신중하도록 하는 절차 개선의 권고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국정원이 뭘 하려고 했는지까지는 이제 파악이 안 됐다. 그 말씀인 거죠. 예. 아무튼 사찰 의혹을 살 수 있으니 이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이 말씀이고. 그다음에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무슨 검찰에서의 문제가 있었다고요? 아무래도 우리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경찰로서의 권한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든 근로자든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수사하고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이제 제재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는데 문제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검찰이 그동안은 지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감독관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이 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이제 업무 그것을 기소라든가 검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요구를 하게 됐을 때 마치 이제 검찰이 갑과 같이 근로감독관의 그런 이제 요청이라든가 그런 사건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무시하거나 아니면 검찰의 또 다른 이제 판단을 내세우면서 사건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적잖게 파악이 됐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인 권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그럼 왜 그렇게 노동사건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겁니까? 주로 이제 집단적인 노사관계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는데요. 그것을 검찰은 이제 공안 사건으로 주로 다뤘습니다. 공안 사건으로? 이제 대정부에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좀 그 시각을 받고 예. 공안부에서 주로 노동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시국 사건처럼 다루게 되고 그러면서는 이 현장의 그 문제를 좀 그 객관적으로나 아니면 노동자의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사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를테면 분규 예방이라든가 분규를 막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목적이 더 좀 강조되다 보니까 공안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건들이 좀 그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덮여지는 그런 식의 일들이 근로감독관 권한 이상으로 나타났다라는 점이 문제되면서 역시 검찰에 대한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대검찰하고 지금 그 협의 중이고요. 예. 일부 개선된 사항은 이제 더 이상 공안부가 아닌 노동 전담 그 검찰팀이 노동 사건을 다룬다 하는 그런 식의 좀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노동 전담 검찰팀이 앞으로 맡겠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네요. 이 공안부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시국 질서 잡는 그런 관점에서 부당노동 행위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안에 청와대가 지휘하는 무슨 비선기구가 있었다고요? 저희 그 위원회에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그런 그 과제이기도 했는데요. 예. 박근혜 정부 때 후반에 주력했던 그 개혁이 노동시장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됐을 때, 그 정책이 이 정부 여당하고 그리고 야당이나 노동계 시민단체의 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그 논쟁이 쟁점이었죠. 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민 여론을 좀 그 개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특별한 기구를 사실 이미 고용노동부에 이제 대변인이라는 홍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을 위한 별도의 TF를 꾸리게 되는데요. 그 TF를 꾸린 것도 어떤 법적인 그 공개된 국회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위상을 갖는 형태로 기구가 꾸려지지 않았고 문제는 그 기구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뭐 예산 집행이나 아니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그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언론이든 아니면 그 시민단체든 그런 식의 작업을 많이 한 걸 확인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주도한 그 당시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법 위반이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안에 있지만 청와대 수석이 직접 지휘하면서 불법적인 예산 집행도 했다 이거로군요. 예산 집행도 하고 알겠습니다. 또,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 대한 동원 같은 일들을 많이 꾸려왔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건 이 전교조 지난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했는데 개혁위원회는 그 법외노조 통보한 것을 그냥 직권 취소하라 이렇게 권고하셨죠. 그 내용은 저희 권고 내용을 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위원회 대부분의 권고 사안은 저희 위원회가 이제 몇 차례 위원들 간의 심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라든가 그 합의를 도출해서 권고를 채택을 했는데 전교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내부 입장이 갈렸습니다. 어떻게 갈렸습니까? 해서 우선은 뭐 의견이 모아진 것은 더 이상 전교조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방치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조속히 정부가 전교조 문제 해결에 나서라라고 하는 식의 합의는 이르되 이제 저희 위원회의 일부의 의견은 당장 장관의 직권 취소, 그러니까 노조 아닌 통보라는 조치를 취소를 하면은 당장 법의 노조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 한편은 있는가 반면에 이제 여전히 같은 수의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 중이거나 아니면 정부가 여러 입장을 냈던 것들을 판단했을 때 우리가 직권 취소까지 요구하는 건 좀 과할 수가 있으니 그 이전에 우리가 노조 아닌 통보를 하게 된 근거 조항이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인데요. 그 조항을 이제 폐기를 해야 된다는 공고를 이미 확정한 바가 있어서 그 조항을 조기에 좀 폐기하면은 자동으로 정교조의 법의 노조 지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령을 고쳐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주장이 있으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병기한 형태로 공고를 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생기면 정부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야 한다. 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어쩔 수 없이 법의 노조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니까 정부가 맘만 먹으면 이 시행령을 개정하면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행정입법에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여러 행정지침이 그동안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입법을 많이 했다는 점을 저희가 또 다른 과제로 다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조법 구조 2항이 이 상위법에서는 그 신고주의, 그러니까 2인 이상이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면 다 그 신고를 받아들여서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허가하는 식의 일을 그 조항에 따라서 했다 해서 그 조항을 폐결하는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즉각 장관은 직권 취소 못한다는 답이 나왔네요. 그 점이 뭐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린 만큼 상당히 좀 그 논란이나 논쟁이 됐듯이 정부라든가 또 여러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가운데 장관께서는 저희 공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였던 모양인 걸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였고, 자, 이 뜨거운 날씨에 정교조 위원장은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하고 계십니다. 조창익 위원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유, 건강 어떠세요? 예, 조금 힘듭니다. 예. 네. 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뭐 물론 내부에서 반반으로 의견이 엇갈리긴 했습니다만은 법의 노조 통보 직권 취소까지 건의를 했는데 장관은 여전히 또 청와대도 계속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직권 취소 못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적폐청산위원회입니다. 예. 촛불광장에서 확인된 적폐청산의 과제를 부여받은 개혁위원회로서 권고문을 채택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일단 환영을 합니다. 예.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 그리고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 조기 삭제하여 해결할 것, 또 이 모든 문제를 다 조속히 해결할 것. 조속히, 즉시, 조기 이런 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지금 일단 직권 취소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이 정교조 법인노조 통보가 박근혜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라는 그 본질에 대한 은폐이고 촛불 정부에 그 부여된 임무의 방기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법원에 지금 30개월째 계류 중이죠, 이 문제가. 네. 대법원은 왜 결론을 안 내릴까요? 이제 저간의 그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교조는 그 법인노조 통보 이후에 법적 지위가 7번이나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저간의 과정에서 사법농단 재판 거래라고 하는 이 정치적 사안이 충격적으로 제시됨으로 해서 대법원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은 결론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안타깝게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권고까지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아직 뭐 태도 변화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희들은 정부의 태도가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여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사들과 더불어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정부가 결국 이 전교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교육개혁 그 동력을 회복을 하고 실질적인 현장 아이고. 예, 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전화 연결 상태가 갑자기 너무 고라지가 않네요. 아이고, 더 이상 못 듣겠네요. 여기까지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 말씀만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정교조의 조창익 위원장,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신데 휴대전화로 연결돼서 갑자기 마지막에 통화 연결이 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사죄 말씀드리고요.